출산율의 저하로 아이들 세대 인구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경험적으로 얻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 또래들과 부딪힐 경험 자체가 줄어들면 사회성이 증진되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라든지 아이가 귀해지고 아이의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다든지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다 우리 아이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먼저 못 다가가고 자꾸 쭈뼛거려요.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건 사회성이 아니라 기질의 영역에 더 가까워요. 외향적이라고 사회성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향적이라고 사회성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생각보다 필요한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능력들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성 치료를 받는 친구들도 많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사회성이 괜찮은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사회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줄 알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규칙과 규범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고 학교에서도 별 문제가 없으면 사회성이 잘 발달했다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자꾸 삐걱거리면 사회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학부모님들이 사회성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잘 다가가느냐 못 다가가느냐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먼저 못 다가가고 자꾸 쭈뼛거려요.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건 사회성이 아니라 기질의 영역에 더 가까워요.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는 MBTI에서도 E냐 I냐를 나누잖아요. 아이들도 아이 고유의 특성인 기질이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외향적이라고 사회성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향적이라고 사회성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기질과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내향적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많은 자리에서 조용조용하고 친구가 몇 명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사회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향적이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아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친구를 밀친다던가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만 한다던가 계속 다툼을 일으켜서 다른 아이들이 놀기 싫어한다면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PD님은 주변에 사회성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대화도 잘하고 예의도 잘 지키고 또 배려심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사회성이 높다고 평가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생각보다 필요한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능력들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능력들의 뭐뭐가 있냐면 자기 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능력, 감정 조절을 포함한 자기 조절 능력, 도덕성,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회인지라는 것이 사회성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좀 생소한 개념이실 텐데 또래 관계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내 감정은 이런데 저 친구의 감정은 저렇구나. 저 친구의 입장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아이들은 이런 사회성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또래와 시간을 보내고 또래와 어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또래 관계에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놀다가 모르고 실수로 발을 밟은 건데 친구가 고의로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친구의 의도를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친구의 실수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거나 때리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럼 친구들이 이 아이를 싫어하게 되겠죠. 자기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사회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랑 노는데 친구가 원하는 놀이만 계속해서 아이가 속이 상해요. 그럼 이때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기 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다던가, 아니면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소리를 지른다던가 다른 아이를 밀치려고 한다든가 하는 거죠. 언어 지연은 요새 아이들의 경우 10% 이상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발달 지연인데요. 언어 지연이 생기면서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회성과 관련된 능력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회성 문제가 나타날까요? 우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의 저하로 아이들 세대 인구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인구 문제가 왜 아이들 사회성 문제가 되냐면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경험적으로 얻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 또래들과 부딪힐 경험 자체가 줄어들면 사회성이 증진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출산율을 보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통 4명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또 저희 나이 때 출산율도 이에 육박하죠. 그럼 본인에게도 보통 형제 자매가 1명 정도는 있고 사촌도 외가 친가 한쪽만 해도 10명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가정에서는 형제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왔고, 또 가족 모임이 있을 때 그 많은 사촌들과 부딪히면서 본인의 서열이 어디인지,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 남편도 외가 쪽 사촌형만 8명인데 사촌형들이 뭘 잘못하면 막 무섭게 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제 남편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런 눈치라고 표현하는 감각이 사실 사회성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감각인 거죠.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외동이 많고요. 사촌이 없거나 있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못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세대에서는 형제 자매나 사촌, 친구들과 부대끼고 지지고 볶으면서 자연스럽게 증진시켰던 사회성이 요즘 아이들 세대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구 문제만은 아닌 것이, 유아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사회성을 증진시킬 기회도 2분의 1로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체감상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 감시가 커지면서 아이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학업이나 운동 같은 목적이 있는 곳들, 즉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들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요. 순수하게 놀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교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지금 애를 키우니까 더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키즈 카페 같은 곳도 부모님의 감시하에 아이들이 각자 노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또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이슈도 있었죠. 코로나가 여러모로 아이들의 발달 지연을 증가시켰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모임 자체가 차단됐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으니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입모양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말을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여기에 어려움이 생긴 면도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요약하자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라든지 아이가 귀해지고 아이의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다든지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다 우리 아이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인구가 준 것 이상으로 말이죠. 사회성은 결국 경험에 의한 학습이거든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액션에 대한 적절한 리액션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경험 속에서 관계라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관계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아이들이 사회성의 어려움을 겪는 마지막 이유는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 때문인데요. 언어 지연이나 ADHD, ASD,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런 질환들이 아이에게 있으면 그 결과로 사회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언어 지연은 이미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ADHD 아동들은 주의 집중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 필요한 자극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자기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 행동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이에요.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죠. 이런 발달 질환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회성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문제라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서 정말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본인들 어렸을 적만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뵈서 그래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면요. 아이들의 경쟁력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저 다른 또래보다 사회성이 미숙할 뿐인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가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시고 또 아이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주실수록 아이들의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